근데 우리가 인종차별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 뭐 있으세요? 인종차별하면? 뭐라고? 백인 흑인. 그치. 남북전쟁? 피부색. 피부색. 피부색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신체 구조는 똑같은데 이제 피부색이 다르다는 점이 사람들한테 크게 시각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피부색이 이렇게 달라졌는지?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코너 속에 코너! 알아보겠습니다. 예?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We are the black hole. 네. 야, 이건 도송이 아니잖아. 아니죠. 아, 위아도야? 네. We are the We are the world. We are the 옛날에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막 농담 삼아서 뭐 너무 많이 태워서 하느님이 아, 맞아. 우리 뭐 백인은 좀 덜 익혔어. 못생긴 애들은 발로 만들어서. 이 노래가 이제 대표적인 흑인 가수죠. 네, 1985년 마이클 잭슨과 라이오넬 리치가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요. 제가 이번에 알아온 것이 바로 흑인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들 이제 흑인이라고 하면 검은 피부를 가진 인류의 분파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개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인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동남아에도 작은 흑인이라는 뜻의 네그리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동북아에도 이들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아프리카 외에도 현재는 전 지역에, 전 세계에 다양한 흑인들이 살고 있죠. 보통 이제 흑인들이 백인 확인에 비해서 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백인 모두가 하얗고 확인 모두가 누런 것이 아닌 것처럼 흑인도 모두 완전 검은 건 아니에요. 맞아. 네. 우리가 보기에 다 똑같아 보이는 거지. 아니에요. 네, 흑인도 완전 흑인도 새까만. 완전 새카만 사람. 맞아.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 사람들도 우리 구분 못하잖아. 동양 못하지. 사람들. 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남수단과 에티오피아 흑인을 비교해 보면요. 수단? 네. 남수단의 딩카족인 경우에는 이제 흑당같이 완전히 검은 맞아. 피부인 반면에 에티오피아의 에트리아의 흑인들과 같은 부시맨이나 코사족은 커피색을 띠고 있어요. 약간 저희 같은 믹스 커피색 같은. 인류학적으로 원래 흑인이 가장 오래된 첫 번째 인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에 대한 근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흑인에 비해 다른 인류 아종의 변이 다양성이 적다는 점인데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황인이나 백인들이 그 유전적으로 차이가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이제 가장 오래된 인종으로 흑인을 꼽고요. 그리고 인류의 가장 오래된 화석이 아프리카에서 발굴이 됐어요. 인간 화석이? 네네. 그리고 유전학적으로 인류의 분화를 역추적하다 보면 최고 위점에는 흑인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스펜서 웰스와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현생 인류는 20만 년 전이 안 되는 시점에서 아프리카에서 발원했고 6만여 년쯤 아프리카를 벗어나 다른 대륙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 현생 인류의 종이라고 하는 그 호모 사피언스 있잖아요. 여기에 토종은 흑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따지고 보면 흑인이 큰형이고요. 이제 백인이나 황인이 이제 분가한 동생 같은 존재인 거죠. 그 생김새를 약간 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피부가 검은 것은 이제 강한 햇볕의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 피부 멜라닌 색소 함유량이 많아지는 쪽으로 진화했다는 설이 가장 이제 정설이기도 한데요. 근데 어느 학설에 따르면 흑인들이 멜라닌이 많은 이유가 자외선 때문이 아니라 세균을 막기 위해서, 환경에 맞게. 네, 세균을 막기 위해서라기도 한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멜라닌에는 살균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측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인종학적으로도 백인은 황인보다 흑인과 더 유전학적으로 가깝대요. 네. 그래서 흑인에서 중앙아시아 그룹이 있고, 그리고 중앙아시아 그룹에서 백인 그룹, 또는 그 일부가 이제 시베리아와 동북아로 넘어가면서 동북아에서는 이제 황인으로 분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황인과 달리 흑인과 백인이 눈두덩이가 이렇게 움푹 꺼져 있고 몸에 털이 많잖아요. 그리고 두상도 이제 장두형이라고 해서 긴 거. 예, 그 앞, 에일리언형이랑 네 맞아요. 엘리어형이 있고 이제 보통 이제 황인종들은 납작하지. 예, 단두형이죠. 네, 개인차가 좀 있긴 한데 흑인들이 이제 체치가 있잖아요. 좀 특이한. 그게 이제 그 아포크린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대요. 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체치가 좀 질환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왜 그게 굉장히 발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흑인들이 유달리 그게 발달되어 있대요. 근데 뭐 다른 외국인들도 황인들 특히 이제 마늘 한국 냄새. 사람을 만났을 때 마늘 냄새 난다고 하듯이 약간 고유의 향이 있나 봐요. 먹는 게 제일 큰 영향이래요. 그리고 이제 민족에 따라 좀 키 차별이 좀 많이 나긴 하는데 보통 이제 흑인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중부 남수단과 차드, 케냐, 우간다 등지에 사는 닐로트계 민족이 있대요. 여기가 보통 20세 남성 기준이 키가 평균이 적어도 180을 넘는데요. 아 이건 진짜 부럽다. 대표적으로 아니야 부러워하지 마. 이 정도는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 아니야 부럽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오빠를 딩카족이나 넘잖아. 한국 키가 한 183 정도 되죠? 아, 더 그죠. 커질 새끼야. 그늘져요. 마사이족. 하지마 이거 빼. 뭐야? 왜 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빨리 들으세요. 그 대표적으로는 딩카족이나 마사이족이 이 계열에 속한다고 하고요. 이거를 이제 영화로 다룬 것도 있었어요. 1994년에 에어라고 에어? 농구하는 거? 네 농구 선수 찾으러 음. 저 막 아프리카로 가는 거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케빈 베이컨이 출연하죠. 거기 나왔듯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서는 특이하게 키가 큰 장신인. 예, 민족이 있다고 하고요. 물론 이제 다 흑인이라고 다 키가 큰 건 아니고요. 맞아. 예, 미국 흑인은 미국 백인과 키가 비슷하대요. 근데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중남미 이제 카리브해 인근 국가들은 이제 160대 후반에서 170대 초반에 이른다고 하고요. 이거보다 더 작은 경우도 있어요. 물론 뭐 피그미족이나 코이산족이나 이런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더 작은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이 가늘고 이제 엄청나게 심한 곱슬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흑인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아 진짜? 네. 아라비아 반도와 그 가까이에 있는 또 동아프리카 지역의 흑인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곱슬거리는 편이라고 해요. 아 완전 생은 없고. 네. 아, 완전 생머리는 한 번도 못 봤잖아요. 비만인 경우가 아니라면 타인종에 비해 이제 몸매가 되게 좋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비율도 네. 좋고. 남성인 경우에는 좀 다른 점이 있대요. 일반 그 다른 인종보다. 그게 뭐냐면 그거. 뭐요? 거기. 아니 그거 말고 종아리 근육이에요. 아, 그래서. 네. 그 다른 인종에 비해 아킬레스 근이 길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비복근하고 가자미 근이 짧대요. 그래서 달리기를 잘하나? 소위 말하는 그 알통 있잖아요, 알통. 이게 길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여기에 근육이 잘 안 붙는데요. 안 붙는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흑인 보디빌더들이 이 종아리 근육 키우는데 진짜 힘들어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종아리 두껍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이게 기니까 종아리 근육이 잘 안 붙는다고 하죠. 길어서. 이만기. 네. 물론 또 한 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흑인이 맞아. 그런 건 아니야.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인종에 비해서 그렇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제 피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깨끗하고 매끄러운 피부로 유명한 인종이잖아요. 네, 피부 진짜 네. 좋대요. 뭐 흑인은 뭐 여드름이 안 난다라는 이제 속설도 있고. 근데 손바닥은 하얗잖아. 네. 그 되게 신기해. 경계가 있어 이렇게. 맞아. 근데 그게 다 편견이래요. 어. 네. 실제로 이제 여드름이 생기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거고요. 그냥 피부 톤이 어두워서 티가 잘 안 나는 것 뿐이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드름은 난대요. 여드름 나온 거 봤어. 네. 그 마이클 잭슨만 해도 어렸을 때 여드름이 많아가지고 컴플렉스였다고 하고요. 저도. 갑자기 고백하는데. 그 여드름은 아니지만 그 모건 프리먼도 얼굴에 맞아. 네, 좀 안 좋아 보여. 검버섯 같은 게 많이 나 있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그 타인종보다 이제 좋은 거지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점이고요. 또 이제 뭐 흑인은 수학 과학처럼 이제 고도의 지능을 요하는 그런 계통에 취약하고 스포츠와 노래 같은 감각적인 분야에만
예, 재능이 치우치는 예체능 종족이라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 진짜 있는 거. 네. 근데-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그거. 네. 다른 인종에 비해서 지능이 필요한 분야의 두각을 드러내는 비율이 좀 작은 편이기는 한데요. 근데 그거는 사회적 현상인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는 아직 인종 간의 뭐 뇌의 기능 차이가 밝혀진 바가 없대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후천적인 교육 수준의 차이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 왜냐면 흑인들이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추측을 하는데 몇몇 이제 진화 심리학자들이 흑인 IQ가 선천적으로 백인이나 황인보다 낮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대요. 그래서 나머지 대다수 진화 심리학자들하고 유전 학자들한테 엄청나게 반박을 당해가지고 거센 비판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하고요. 흑인들이 이제 다른 인종에 비해서 엉덩이가 좀 더 이제 허리 쪽에 붙어 있어가지고 신체상 이제 탄력성이 되게 유리하대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단거리나 이제 농구나 이런 이제 탄력과 점프력이 필요한 운동들을 흑인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그런 특이점이 있어서라고 하고요. 널뛰기 막 이런 거. 네. 멀리 뛰기다니. 널뛰기요? 장난이야. 옆집 막 날라다녀. 멀리뛰기 아니고. 근데 이제 뭐 다른 점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가난한 계층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남미 지역이나 아프리카 출신들이 많아서 엘리트 스포츠에는 수가 거의 없대요. 다 차별이지 뭐. 네. 음. 네, 예를 들어 피겨 골프랑 스케이팅, 막 승마 이런 거. 말할 때 승마, 아이스하키, 음.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비도 필요하고 그렇지. 뭐 이렇기 때문에 수영 이런 것들은 다 시간과 돈이 많이 투자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조로운 거 이렇게 좀. 그러니까 축구, 뭐 럭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장비보다는 몸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널뛰기. 그리고 흑인의 몸과 이제 아까 강대리가 이야기했던 성적 능력에 네. 대한 편견은 아직도 부러운가 봐. 이게 많이 뭐야? 존재하고 있는데요. 존재하지. 네. 흑인 남자는 대물과 좋은 정력, 그리고 이제 여자는 크고 탄력적인 엉덩이와 가슴, 뭐 멋진 몸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안 돌아온다며. 흑인한테 한번. 그 영상을 보면 끝낼 생각을 안 해. 근데 실제로 세계 남성 평균 성기 사이즈는 13cm래요. 그리고 18cm를 넘는 남자는 전 세계적으로 15% 정도밖에 안 되고요. 20%를 넘는 남자는 전 세계적으로 3%밖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100명 중 때문에 3명? 20%? 20%가 20cm. 2cm. 20cm를 넘는 남자는 네. 전 세계 3%. 전 세계적으로 100% 중에 3%만 해도 엄청난 건데. 그러니까 3%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거기에 다 흑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지. 네. 그래 백인도 많이 네. 커. 인종간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 네, 같아. 맞아요. 대부분 그 AV 영상에서 이제 크게 큰 흑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다 캐스팅된 거죠. 네. 그 크니까 사람들 배우 다- 하는 거야. 네. 크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 남성의 크기는 평균이 얼마일까? 궁금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저도 궁금하네요. 네. 전과 후 어떤 거? 발기시. 아 발기시. 네. 그 한국 비뇨기과 학회 자료인데요. 7, 8? 한국의 평균 응경 길이는 발기시 길이가 12.7, 예, 둘레가 11.5라고 둘레 중요하지. 하고요. 그 세계 보건기구에서 이제 전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 등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남성의 크기를 조사해서 콘돔 표준 규격을 만든대요. 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콘돔의 재질과 생산 방법, 나라별 크기, 파열의 강도 뭐 등등의 규격을 정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 이제 가난했던 시절에는 이제 신체 발달이 부진하잖아요. 그래서 남성의 크기가 소형으로 분류됐었대요. 그것 좀 크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어느 자신감이죠? 근자감인가? 근데 쓸데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아니야, 강대리 저기. 그래서 야, 근데 조금 했잖아. 네. 전에. 네. 근데 후에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어. 그렇죠. 맞아요. 진짜 그래서- 조금 했는데 발견하면 엄청 커지는 사람 많아.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 예전에는 작았는데 2003년은 이제 표준형으로 승격이 됐대요. 승격은. 우리 서형이었어요. 서형에서
표준으로 승격됐다니까. 이거는 이게 뭐야? 진짜 이거는 이건 키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지금 다들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내리는 표정이 더 재밌어요. 재밌어. 그래서 이제 국내 판매용 콘돔이 너비가 이제 5.3cm 이상이고 길이가 이제 17cm. 일반형 콘돔 판매량이 이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일본과 태국 등 동남아 국가 수출용은 너비가 4.9cm, 길이가 17cm인 소형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평균이 네. 12cm라고? 아,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는 12.7. 너는? 공격당했어. 고등학교 때 제보가 안 돼가지고 좀 더 커졌을 거예요. 여튼 메르미니는? 나는 그 미국과 유럽 지역은 이보다 더 너비가 넓겠죠. 5.7cm 길이고요. 그리고 이제 길이는 이제 20.5cm 이상인 대형물. 이렇게 이제 육체적 특성과 성능력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지 인종의 차이를 두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하고요. 물론 이제 운동과 자기 관리로 멋진 몸매를 가지고 있는 흑인들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오히려 흑인들이 경제력이 낮아서 싸구려 패스트푸드를 많이 탐닉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고도 비만율을 자랑하는 인종이라고 하네요. 맞아, 비만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히려 흑인은 뚱뚱하다라는 인종차별적 편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인종차별적 편견의 예로 과거 미국에는 원 드롭 룰이라는 게 있었대요. 원 드롭 룰. 아 드롭? 네. 이게 뭐냐면 이제 한 방울의 원칙인 거예요. 이 한 방울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백인의 흑인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흑인으로 간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10년 테네시 주에서 최초 법으로 명문화된 이후에 다른 많은 주에서도 비슷한 법이 제정되었대요. 그래서 이런 한 방울의 원칙이 때로 이제 한편의 코미디를 보여주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겉보기에는 백인이라도 이제 흑인의 피가 단 한 방울이라도 섞여 있으면 흑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머라이어 캐리 사건이 있었어요. 머라이어 캐리? 네, 머라이어 캐리가 어머니는 백인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베네수엘라과 흑인의 혼혈이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녀가 자신을 결국 혼혈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인은 이제 양자택일을 요구했대요. 혼혈이냐 흑인이냐. 아 선택해라. 네. 혼혈이 아니라 혼혈이냐 흑인이냐. 그래서 그게 그런 뭐야. 네, 압박을 못 이겨서 결국 자신을 흑인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그 뒤에서 또 순환을 겪은 사람이 또 있는데요. 유명한 선수입니다. 바로 골프의 황제. 우즈벡? 네. 타이거 우즈입니다. 타이거 우즈도 이제 백인의 피가 섞인 흑인 아버지와 중국인의 피가 섞인 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우즈 자신이 이제 네덜란드인, 태국인, 미국 흑인 여러 가지 피가 섞여 있는데도 자신이 이제 흑인으로 분류되는 게 이상하다고 항의를 했지만 감히 니 따위께 한 방울의 법칙을 어겨?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흑인으로. 되게 잔인하다. 그리고 이런 영화 만들어질만 하네. 네. 케냐 출신인 흑인 아버지와 캔자스주 출신인 백인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 유명한 미 대통령이었던 뭐라고 오바마? 오바마. 오바마도 역시 한 방울의 원칙을 벗어나지 못하고 흑인으로 분류되죠. 이와 같이 이제 미국 흑인의 역사는 인종차별과 깊은 관련을, 당연히 이제 미국이 인종차별로 고생한 만큼 미국 게임계는 이제 인종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대요. 맞아. 네, 그래서 게임 안에서도 한 인종으로 만들어진 게임이 없대요. 그래서 무조건 섞어야 돼. 네, 섞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섞어도 말이 많어. 그러니까요. 들어보세요. 심지어 이제 정식 발매하는 게임이 있다고 할 때 흑인이 너무 없다 싶으면 억지로 몇 명을 넣는데요, 흑인을. 그래서 미국은 게임 말고도 영화에서도 그렇다고 하고요. 영화 및 게임을 제작할 때 작품 등장인물이 전부 한 가지 인종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불법이라는 소문까지 생길 정도로 이거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불법은 아니래요. 이렇게 이제 등장인물이 다 같은 인종이면 다양성을 해치니까
억지로라도 이제 유성 인종을 끼워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우리 선샤인 봤을 때도 이렇게 동양인이랑 다 섞어 네, 있어 네. 있었잖아. 이런 거를 보통 토큰 블랙이라고 한대요. 게다웃에서도 나오잖아 동양인. 토큰 블랙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흑인화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뭐 인종차별 논란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정형화된 흑인의 캐릭터를 넣는 거죠. 그 옛날에 누구냐 성룡이랑 나온 영화 보면은 흑인이 약간 막 떠버리 느낌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어느 시절 그 잠깐 보면 그때 이미지가 되게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흑인 꼭 백인의 조력자 같은 그런 막 맞아요. 나와가지고 스타크래프트도 SCV 일꾼이잖아. 그게 흑인 왜 흑인이 SCV냐고.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들 보면 대부분 흑인들은 정형화되어 있어요. 가난하고 다혈질적이고 댄스나 뭐 악기를 잘 다루는. 특히 이제 미드 관련해서는 드라마 워킹 데드를 통해서 유명해진 이야기가 있어요. 흑형 보존의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있대요. 좀비들 중에 흑형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흑인 차별 얘기하고 있으니까 편하지만 미국에서는 흑인 아래가 동양인이잖아. 그렇죠. 그 다른 인종도 마찬가지로 끼워 넣는데 그게 이제 토큰 아시안이라고 하는데 보통 아시안은 여자를 넣는 경우가 많다. 남자보다. 그 되게 흑인 문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 원인으로 이제 독자적인 문자가 없었다는 점이 이제 그 이유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고대는 물론 현대에도 흑인들 사이에서 주로 쓰는 문자가 로마 문자나 아랍 문자이고요. 토착 문자가 있기는 한데 이제 별로 없다고 하고요. 그나마 그 여러 가지 토착 문자를 제외하고 나면 20세기 이후에나 생긴 인공 문자들이라서 그 토착 문화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며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흑인 국가는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과거 서양 중세 무렵에 이제 서부 아프리카의 가나나, 말리, 그리고 동부 아프리카의 잔지바르, 남부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등 이제 흑인 강대국들이 있었대요. 근데 온난화가 심해져가지고 아프리카가 이제 사막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인원들이 이제 북쪽 유럽 쪽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아랍 쪽으로도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유럽 및 아랍인과 이제 본격적으로 접촉하면서 흑인 사회의 특성과 유럽 및 아랍 사회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노동력 수요가 결합되면서 이제 노예제라는 게 생긴 거예요. 왜냐면 흑인 사회에서 노동력을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아랍권에 수출하는 무역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막 배랑 이거 보니까 장난 아닌데 무슨 와플 쌓듯이 사람을 켜켜이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편견과 달리 노예 무역에 흑인 부족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대요. 그래요? 네, 왜냐면 이게 돈벌이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 타부족을 침략해서 부족의 일원을 포로로 만들고 나서 유럽인과 아랍인 노예 상들에게 팔아넘긴 경우도 되게 많았다고 하고요. 심지어 노예로 팔려갔다가 해방되고 나서 이것이 이제 돈이 되는 걸 알고 자기 부족으로 돌아와서 노예 장사를 한 흑인들도 있었대요. 근데 그런 통계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이들 입양 수출하는 거 1위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도 아이들을 수출을 한대요. 최대 입양국이면서도 미국도 아이들을 수출하는데 대부분이 흑인이래. 되게 웃기죠. 아직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느낌이네. 당시 흑인 노예 무역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던 18세기 전체 기간 동안 약 600만 명 정도가 아프리카에서 실려 나갔다고 하고요. 1년에 한 6만 명? 그리고 감도 안 온다. 당시 아프리카 인구가 2,50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한 0.3% 정도였대요. 근데 인구 자연 증가율이 한 1%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그 수에 비하면 되게 많이 간 네, 거구나. 미미한 숫자였다고 하긴 하는데요. 매년 6만 명 규모로 이제 타 대륙으로 이제 끌려간 아프리카인들이 대다수 이제 혹독한 환경에 그래서 채 5년을 못 살고 대부분 죽었다고 하고요.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이게 숫자가 미미하다는 건 사실 단순하게 볼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개 이렇게 사듯이 그렇게 노예 시장이 열렸다고. 이 흑인 여자는 애도 잘 낳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막 가격 책정표도 약간 봤거든요. 근데 백인 노예 있잖아요. 어린 여자, 그러니까 성노예 막 이런 가격이
중형차 한 대 값 정도. 음. 였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노비 거기가 비싼 군이고 그 아래로 이제 점점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 거지. 우리 그 노비도 남자 노비보단 여자 노비가 비싸고 여자 노비에서도 이쁜 노비는 더 비싸고. 그래서 아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해봐. 막. 흑인에 대해서 과거 동양에서는 어떻게 봤냐를 알아보니까 흑인을 오기자라고 불렀대요. 오기자? 네, 오기자, 까마귀 오자, 아. 귀신 기자 해서 그러니까 까마귀 귀신이라고 무서웠구나. 이제 불렀다고 하고요. 당시 이제 동양인들이 애초에 그런 피부를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요. 없지. 그래서 인간이 아닌 괴물 또는 귀신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네. 백인들 처음 봤을 때도 귀신이라고 막 그랬어. 네. 오기자의 범주에 드는 게 다만 이제 흑인뿐만은 아니었대요. 피부가 검고 비교적 이제 상위종보다 어두운 어두운. 이제 동남아시안 음. 그리고 인도인 또 여기에 포함됐다고 하고요. 예를 들면 조선 때 기록에 등장하는 오기자 중에 19세기에 자주 보였던 이양선의 오기자 선원들은 대부분 말레이시아인이었대요. 진정한 흑인은 못 본 거네? 아니요, 있어요. 우리나라의 과거의 흑인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 임진왜란 때 명나라를 따라 참전한 이제 포르투갈 흑인 용부형이 있었대요. 그 노예였거든요. 근데 조선 왕조실록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불란국 출신의 해귀, 바다의 귀신이라고 불리우는 4명의 병사들에 관해서 쓰여져 있대요. 널뛰기를 잘하며 이렇게. 아니 그거 말고 이들의 피부를 이런 거죠. 이들의 피부는 오칠을 한 듯 검고 머리가 곱슬거렸다. 뭐 이런 기록이. 네 핵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잠수에 능했대요. 그래서 적의 배를 뚫는 공작을 했다고 하고요. 하긴 배 타고 온 사람들이니까 또 얼마나. 네. 총과 칼도 이제 능숙하게 다뤄가지고 작전 투입에 용이하게 사용되었다고 하고요. 선조가 이제 그 당시로는 그 보기 쉽지 않은 이들을 보고 되게 감격해서 직접 술자리도 열어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실록에서 사람을 외모를 자세하게 묘사하는 경우가 잘 없대요. 근데 사관도 신기했는지 이거를 세밀하게 진짜 묘사를 해놨대요. 뭐 양털 같은 머리카락, 눈은 노랗고 얼굴도 검고 몸통도 검고 사지도 검더라. 키는 장대 같고 뭐 등등의 내용들을 실록에 남겼다고 하고요. 이상으로 제가 흑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본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하나 더 준비한 게 있어요. 뭐 새끼야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알아온 게 뭐냐면 인종차별을 하는 용어에 대해서. 그래 이거 되게 유용하겠다. 혹시 이제 해외 나가서 듣게 되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불쾌감을 꼭 표현을 하시라고. 아 동양인에 대한 거예요? 네. 또 혹시나 실수라도 남한테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주의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뭐 그런 거잖아. 뭐 짱깨. 네,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건데 외국에서 국적을 비하하는 단어가 있어요. 프로그. 개구리? 네. 어느 나라를 비하하는 걸까요? 알 것 같아 나. 어디요? 동남아? 퀴즈. 중국. 땡. 프랑스를 비하하는 단어. 아. 왜냐면 프랑스 사람들이 눈이 크고 튀어나온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한테 프로그라고 하면 비하하는 단어래요. 워? 네. 뭐 스펠링이 뭐야? WOP. WOP? 네. 모르겠는데. 아 이거는 이탈리아인을 이제 비하하는 단어래요. 뭔 뜻이야? 이게 못 사는 남유럽 쪽 사람을 비하하는 단어로 그냥 사용된대요. 못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래요. 쓸 일 없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혹시나 그런 비슷한 발음을 이탈리아인한테 하면 안 실수로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그리고 우리 이태원은 갈 수도 있어. 라메이. 라메이? 네. 일본. 중국. 땡. 영어는 아니지 지금. 다 영어예요. 라메이? 네. 나라를 몰라서 라메이. 못 맞추겠어. 라틴 아메리카 쪽. 아니요. 이거는 영국을 비하하는 거예요. 이게 찾아보면 영국 수병을 라메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람에 따라 아주 심한 용어는 아니고 그냥 아까 이야기했던 그 우리나라에서 짱깨라 이야기하는 정도. 되게 심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러니까 중국인을 짱깨라고 비하하는 단어니까요. 막 쓰레기 뭐 이런 표현 정도.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한국은 뭐라 그래?
있겠지. 기다려보세요. 그 맨 마지막 이제 맨 마지막에 참아야 돼? 네 기다려보세요. 빨리. 홍키. 홍키? 네 붉은 얼굴 이런 거. 아니, 통키. 몽골. 아니에요. 이거는 흑인들이 백인을 비하할 때 아. 홍키, 화이트의 몽키가 붙은 거죠. 홍키. 홍키. 네. 키케. 키케? 네. 몰라. 이거는 미국계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을 비하는 말로 쓰인대요. 근데 정확한 어원은 아무도 모른대요. 네. 그리고 스피크. 스피크? 네, 스피크. 뭔 뜻이야? 이거는 히스패닉을 비하하는. 어려워. 네. 점점 과부하야. 그런 다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말이야. 있어? 네. 그냥 스페니쉬, 아, 스페인. 네, 스페니쉬. 스피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비너도 있어요. 비너. 나 그거 들어본 것 같은데? 비너. 뭔데? 이거는 멕시코인을 비하하는 단어래요. 영화에서 본 것 같다.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말로 웹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젖은 뒤라는 뜻인데 이 왜? 네, 웹백. 음. 이게 이제 일용직 사람들이 땀 흘리고 젖은 뒤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해서 멕시코 일용직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단어로 쓰인다고 하고요. 참. 이거 말고도 이제 백인을 비하하는 단어가 좀 있어요. 홍키래매. 네, 홍키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아니, 나는 웃긴 게 왜 원숭이는 뭔 젠데 씨. 아니 지금 일본도 원숭이라고 그러고. 지능이 모자라다 이거지. 왜냐면 저희가 막 우리 어차피 네. 영장류니까. 그렇게 만만해 원숭이가? 대부분 흑인이나 다른 인종을 비하하는 거를 많이 들어봤는데 백인을 백인. 비하하는 단어는 많이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뭐가 있냐면 위걸이라는 말이 있고요. 위걸은 뭐냐면 이제 백인들이 흑인 따라하는 거. 네, 그러니까 백인들 중에서 흑인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그치. 네, 비하할 때, 왜냐면 그 힙합 스웻. 좋아하고 막 네, 그런 스웻. 거 그거 할 때 이제 위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고요. 그 가난한 백인들을 화이트 트래시라고, 백인 쓰레기라고 한다고 하고, 뭐 양키는 잘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팝이라고 프레시 아웃 보트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방금 배를 내린 사람, 그러니까 촌놈이라는 거죠. 배 타고 왔다는 거죠.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버스 타고 방금 내렸다는 촌놈이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그린고라고 해서 돈 밝히는 양놈, 화이트 프레비라고 해서 돈 많은 집의 망나니, 뭐 그런 뜻이 있다고 하네요. 다 이제 백인을 비하하는 단어라고 하고요. 화이트 프레피? 화이트 프레피. 네. 그리고 프레피룩이 약간 그런 거거든요. 약간 대학교 옷 같은 그런 프레피룩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동양인을 비하하는 단어가 있어요. 구크라고 해서 누런 놈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누렁이. 우리는 누렁이구나. 네. 그리고 바나나. 바나나? 네. 노래에서? 바나나도 이제 동양인을 비하하는 거예요. 네. 신생 왜냐면 가족 다 노란색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백인한테 아첨하면서 백인 행세를 하는 동양인을 비하할 때 바나나라고 한대요. 겉은 노란데 속은 하니까 네. 속은 흰데서 유래해서. 기발해. 기발하다. 그리고 슬리티.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눈 찢어진. 딜리티. 네. 그걸 이제 슬리티라고 한다고 하고요. 칭. 뭐 이거는 동양계를 비하하는 대표적인 단어라고 하고요. 잽이라고 해서 짧다고? 이거는 그거는 한국 스님이. 이거는 우리나라 한인들이 일본인들을 비하할 때 많이 쓴대요. 일본인을 비하하는 거야? 네, 잽. 권투에서 그 잽이야? 짧게 친다는? 네, 그 잽이에요. 그 재팬의 그거에 네, 쨘. 아, 잽. 잽. 네. 네, 옆에서 찝찝거려. 그리고 이제 한국인을 경멸하는 말이 있는데요. 궁금하다. 피자 페이스. 피자 페이스? 이라는 말을 한대요. 얼굴 동그랗다고? 연지곤지 같나? 얼룩덜룩 더럽게 못생긴 피부를 가지고 나 개새끼들 진짜. 그냥 못생긴 것도 아니고 더럽게. 얼룩덜룩 더러워. 아니 맞는 말이라 열받는 거야. 좀 씻어. 씨. 그리고 서로 반박을 못. 이거는 진짜 되게 유명한 단어인데 KFC. 코리안 퍼킹 컨트리. 네. 유명했지. 네, 이거는 호주권에서 되게 유명한 이야기죠. 싸게 몸을 굴리는 한국 여자들을 근데 그게 KFC라고. 요새 많아가지고 원정이 많아서
참 부끄럽죠.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재밌네요. 여직. 네. 여기까지입니다. 속상하다. 얼룩덜룩 못생긴 얼굴. 아 피자 페이스. 진짜 좀 충격적이네 그거는. 피자 페이스. 아, 나 피자 옛날에 페이스. 피자 페이스였는데 그게 누가 어디서 부른다고? 영미권에서. 그래서 흑인들도 그렇게 불러 우리를? 부르겠죠. 그냥 뭐 아는 사람은 부르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안 부르는 거죠. 똑같은 거잖아요. 짱깨라는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쓰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안 쓰듯이. 에이, 속상하다. 이 못생긴 얼굴 넷이서 이렇게 모여서 방송하고 있는데 그러게. 아 갑자기 힘이 쪽 빠지네. 여기 3T 뭐 다 포함되네. 구프.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거는 오늘 여기까지인데 그래도 영화 추천 비추천 얘기하고 마무리 좀 해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 대리님. 저는 처음에는 비추천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제 우리 메르미가 얘기해 준 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살인의 추억 때도 그랬지만 그죠. 이제 다시 알고 보는 거는 오히려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더. 네, 그래서 추천?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네. 안도팔님은요? 저는 무조건 추천입니다. 저는 네. 재밌게 봤거든요. 네. 좀 기발했어요. 이렇게 시크하게 이야기하세요? 아니 현대도 저런 일을 일어날 수 있다. 그 나는 좀 영화를 반대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싶었어. 백인 노예로 흑인 사회. 글쎄. 그럼 욕 진짜 많이 먹을 것 같아. 백인들한테 네가 콜럼버스에서 생각나는데 링컨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링컨은 뭐야? 민주주의의 아버지. 평등. 뭐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뭐 이거잖아. 뭐 옛날 이소부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책 서점에서 뭐 빌렸는데 젖어가지고 뭐 이거 젖은 만큼 일하겠다고 막. 위인전. 여기서 모아가 아니라. 아 탈무드에 나와 탈무드에. 탈무드. 그렇게 좀 좋게 알고 있잖아. 근데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잖아. 왜 했을까? 표를 얻으려고? 이제 미국이 노예 문제 해방 문제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 근데 남쪽은 농업 중심이야. 북쪽은 공업 중심이고. 근데 남쪽은 농업 중심이니까 뭐가 필요해? 노예가 필요하죠. 노예가 엄청나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농업에서 얻은 수확물을 영국에다가 판단 말이야. 그리고 그 돈으로 영국에서 공산품 있지. 이거를 되게 비싸게 사치품으로 막 썼단 말이야. 남부 쪽이 잘 사니까. 근데 링컨은 북부 쪽 표를 얻고 당선된 사람이야. 그래서 돈을 자꾸 이쪽 북부 쪽에서 만든 공산품을 안 쓰는 거야. 영국에서 자꾸 갖다 쓰는 거야. 남부 쪽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최대치로 올려. 링컨이. 영국에서 들어오는 공산품 관세를 진짜 미국 탄생 이래 최고치를 찍어. 관세를. 그래가지고 전쟁이 난 거야. 절대 노예 해방 때문에 전쟁이 난 게 아니야. 노예 해방 때문에 전쟁이 났다면은 북쪽 사람들은 흑인을 위해서 전쟁해 준 거야? 백인들은? 무슨 인도주의가 졸라 뛰어나가지고 흑인 편 들어주려고 전쟁했을까? 절대 아니지. 왜냐하면 북쪽 사람들도 열받은 거야. 농업 중심의 남쪽 사회를 무너뜨리게 하려면은 노예가 없어야 돼. 노예 너네 없어봐. 니네가 일해봐. 돈 되나 한번 해봐. 이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돼? 북쪽이 막 밀리는 거야. 링컨 좆됐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가 필요해? 병력이 필요하잖아. 노예 해방을 중간에 딱 발표해. 그러니까 노예들이 이제 북쪽에 붙은 거지. 왜냐면 북쪽 병사들이 도망을 갔대. 백인들이. 우리가 왜 흑인들을 위해서 싸워야 돼? 이러면서 도망가고 그 자리가 노예들로 채워진 거야. 그래가지고 남북전쟁에서 이제 이겼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아니 콜럼버스 하니까 생각났어요. 그 두 가지 얼굴이. 영화 갑자기 품평하다가 영화 추천이냐고 물어봤는데 영화는 또 본인 하고 싶은 말을 했네요. 영화는 예고편이 다다. 그래, 비추? 비추. 비추까지는 아니고. 아쉽다. 볼만은 했으나 강렬하진 않아. 아 좀 애매해. 아 볼만했어? 볼만했죠. 볼만했죠. 너는 그렇게 볼만했어? 저는 좋아. 이렇게 복선 까는 게 나 너무 재밌어요. 아, 살인의 추억이나 이런 것처럼.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영화 너무 조립이 잘 돼 있잖아.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 저는 추천이에요. 다시 보니까 더 재밌어요. 되게 재밌게 봤나 봐 쟤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좋아요. 뿜뿜. 그러면 우리 추천 3개 비추 하나로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영화 전반적인 얘기도 해보고 또 좀 재밌네요. 다른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에피소드에 더 재밌고 신나고 미스테리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안녕.